소식통. 매버릭스. 단식을 앤소니 데이비스와 맞바꾸기 위해 레이커즈로 트레이드. 데이브 맥메나민 2025년 2월 2일 오전 12시 21분에 뉴욕 향후 수년간 서부 컨퍼런스의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블록버스터 트레이드에서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댈러스 매버릭스, 유타 재즈가 앤서니 데이비스를 루카 돈치치와 맞바꾸는 3개 팀 거래에 합의했다고 토요일 늦게 에즈피엔의 샴스 차라니아 소식통이 전했다. LA는 매버릭스로부터 단식, 맥시 클레버, 마키이프 모리스를 받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댈러스는 데이비스, 맥스 크리스티, 레이커즈의 2029년 1라운드 픽을 받을 것입니다. 재즈는 LA 클리퍼스의 2025년 2라운드 지명권인 젤렌 후드, 스키피노와 매브스의 2025년 2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수비가 챔피언십에서 이긴다고 믿습니다. 매브스의 단장 니코 해리슨이 에즈피엔의 팀 맥마혼에게 데이비스를 위해 돈치치를 트레이드한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올 디펜시브 센터와 수비적 사고방식을 가진 올 NBA 선수를 영입하면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미래에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리그 소식통이 에즈피엔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이 거래 협상은 댈러스가 시작했고 며칠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해리슨과 레이커스의 농구 운영 부사장 겸 단장인 로 펠링카는 해리슨이 나이키에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마케팅 매니저였고 펠링카가 브라이언트의 에이전트였던 때부터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레이커스의 프런트 오피스, 구단주 그룹, 코칭 스태프는 이 거래에 대해 뜻을 같이 했으며 돈치치라는 젊은 슈퍼스타를 영입하게 되어 기뻤지만 NBA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커스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토요일 뉴욕 닉스와의 승리 후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을 때 트레이드가 터졌을 때 알게 되었다고 제임스와 가까운 소식통이 에즈피엔에 말했다. 제임스는 이 소식에 놀랐고 현재 처리 중이며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데이비스와 돈치치도 사전에 트레이드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소식통이 카라니아에 말했다. 매버릭스는 돈치치의 끊임없는 컨디셔닝 문제로 인해 그를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먹맨의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돈치치의 식단과 컨디셔닝에 대한 규율 부족에 대해 상당한 좌절감이 있었는데 팀 소식통은 이것이 그의 부상 문제의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식은 캠프에 보고했을 때 상대적으로 날씬했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 그의 체중은 260대 후반으로 불어났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그는 11월 말에 5경기에 결장했는데 매부즈가 오른쪽 손목 염좌로 그를 명단에 올렸을 때 단식이 컨디셔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기간 결장했다. 그는 2022에서 23 시즌에도 비슷한 시즌 초반 결장을 겪었다. 단식은 다양한 부상으로 인해 이번 시즌 22경기에 출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9월 말 훈련 캠프 전 댈러스에 복귀한 이후로 2번이나 왼쪽 종아리를 다쳤지만 매부즈는 가을 부상을 종아리 타박상으로만 보고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단식은 크리스마스에 다시 종아리를 다친 이후로 경기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 달말 올스타전 휴식 전에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먹맨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이번 주 초에 복부 근육 긴장 진단을 받은 후에도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레이커즈의 지난 2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레이커즈는 수요일에 데이비스가 일주일 안에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에즈피엔의 바비 마크스에 따르면 돈치치는 이번 여름 5년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번 트레이드로 인해 더 이상 슈퍼맥스 계약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거래는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충격적입니다. 엘리아스에 따르면 NBA 역사상 2명의 현역 올 NBA 선수가 시즌 중반에 서로 트레이드된 것은 처음입니다. 레이커스와 매버릭스는 정규 시즌에 2번 더 경기를 치른다. 첫 번째는 2월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번째는 4월 9일 댈러스에서 열린다. 루카 돈치치,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등급, 승자, 패자, 다음은 케빈 펠튼 2025년 2월 2일 오전 2시 14분. 댈러스 매버릭스와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는 토요일에 올스타 교환으로 NBA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이번 시즌과 그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NBA 득점 1위, MVP 투표 3위, 첫 NBA 파이널 진출 1년 후 루카 돈치치는 레이커스의 다음 슈퍼스타로 향합니다. 그 대가로 댈러스는 올스타 센터 앤서니 데이비스, 레이커스의 경기당 득점, 리바운드, 블록 1위, 유망한 가드 맥스 크리스티, 레이커스의 2029년 1라운드 픽을 영입했습니다. NBA의 셀러리 캡 규정 때문에 이 트레이드에는 레이커스에서 가드 젤렌 후드, 스키피노를 영입하고 클리퍼스와 매브스에서 2025년 2라운드 지명권을 획득한 유타 재즈가 세 번째 팀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 팀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 갑자기 나타난 거래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레이커스와 매브스의 새로운 방향과 LA의 르브론, 루카 역학에 대한 초기 조사가 포함됩니다. 거래.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겟. G 루카 돈치치. F 맥시 클레버. F 마키에프 모리스. 댈러스 매버릭스는 다음을 얻습니다. C 앤소니 데이비스. G 맥스 크리스티. 2029년 1라운드 픽. 유타 재즈 획득. G 제일런 후드 스커피노. 2025년 2라운드 픽. LA 클리퍼스를 통해. 2025년 2라운드 픽. 댈러스를 통해. 성적.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A. 오늘 현재 계약 중인 모든 NBA 선수를 드래프트에 넣는다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빅터 웬바냐마가 의심할 여지 없이 1순위 지명을 받을 것입니다. 3회 MVP를 수상한 덴버 너게츠의 니콜라 요키치는 30살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마 2순위 지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3순위 지명을 위해 돈치치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MVP 선두 주자 셰이 길처스, 알렉산더 중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식이 이번 달 말에 26살이 되고 2026년에서 27년 선수 옵션이 있기 전에 계약 기간이 한 시즌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현대 NBA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트레이드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합니다. 레이커즈가 드래프트 픽 공급을 고갈시키지 않고 단식을 영입한 것은 리그에서 가장 유서 깊은 프랜차이즈 중 하나의 차세대 성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쿠데타입니다. 단기적으로 단식을 영입하는 것이 레이커즈를 합법적인 타이틀 경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식은 현재 크리스마스에 입은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서 제외되었고, 솔직히 말해서 건강했을 때는 데이비스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레이커즈는 목요일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 있지만 6피트 6인치 선수를 위해 선발 센터를 트레이드하면 중간에 비참하게 얇아집니다. 그리고 단식이 라인업에 합류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학습 곡선이 있을 것이며 레이커즈의 요 볼 핸들러가 럼난 제임스와 오스틴 리브즈를 대체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감안하면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트레이드로 인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치치를 앞으로 몇 년 동안 LA로 데려오는 것과 비교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ESPN의 보비 마크스가 언급했듯이 단식은 이번 여름에 약 2억 2,900만 달러 상당의 4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단식은 2028년에서 29년 선수 옵션이 있는 3년 1억 6,500만 달러의 짧은 브릿지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10시즌의 경험을 쌓으면 급여를 캡의 3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단식의 연장은 확실히 그를 제임스의 경력 너머로 데려갈 것이고 그 시점에서 레이커즈는 그를 위해 챔피언십 수준의 공동 스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레이커즈가 협상한 거래 덕분에 그 과정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데이비스 트레이드와 이 리턴을 비교해보자. 레이커스는 유망한 젊은 선수 3명, 론조 볼, 조시 하트, 브랜든 잉그램, 모두 양질의 선발 선수 또는 그 이상으로 성장, 드래프트 4순위 지명권, 비보호 1라운드 지명권 2개, 스왑을 내주었다. 여기서 레이커스는 젊은 선수 1명, 크리스티, 데이비스 트레이드 당시 볼이나 잉그램만큼 전망이 밝지 않음, 과 비보호 드래프트 지명권 1개를 내주었는데 이는 돈치치가 30세가 되면 넘겨줄 예정이다. 놀랍게도 레이커스는 스타를 위한 미래 트레이드에서 제공할 2031년 1라운드 픽과 2026년, 2028년, 2030년의 스왑, 그리고 2024년 1라운드 픽인 달튼 크네이트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여름까지 그들은 2032년 1라운드 픽도 스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커스는 그 픽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지만 찬장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레이커스는 최근의 성공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은 점에서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토요일 밤 서부 해안 블록버스터의 타이밍이 충격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레이커스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ABC에서 뉴욕 닉스를 상대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어 지난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8승 19패를 기록한 레이커스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4위와 단 한 경기 차이로 밀렸습니다. 최근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레이커스는 여전히 시즌 동안 득점에서 밀렸습니다. 서부 순위에서 앞서 있는 4개 팀 중에서 그들은 이번 시즌에 멤피스 그리즐리스 2번,만 이겼고 그 그룹과의 6경기에서 마이너스 43점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이 팀은 진지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레이커스 역시 4월에 우승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돈치치를 영입함으로써 레이커스의 다음 위대한 팀이 될 수 있는 훨씬 더 현실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F. 먼저 저는 매버릭스 트레이드에 반대하는 배팅을 습관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카이리 어빙이 무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몇 달 전에 그를 데려오는 위험을 싫어했지만 어빙은 레이커즈에 합류하기보다는 댈러스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은 더욱 주목할 만한 슬라이딩 도어 순간입니다. 그리고 매버릭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작년 트레이드 마감일에는 댈러스가 1라운드 픽과 다니엘, 깨포드와 PJ 워싱턴을 얻기 위한 스왑을 거래함으로써 너무 적은 이익에 비해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선발 선수를 영입한 것이 궁극적으로 매버릭스가 NBA 파이널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댈러스가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는 돈치치의 현재 계약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버릭스가 돈치치를 거의 6살 더 많은 선수와 트레이드한 지금 그들은 기꺼이 다시 한번 높은 곳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를 무시한 것으로 제 평가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 서부 컨퍼런스 프런트코트에서 올스타전 선발로 제 투표를 받았습니다. 데이비스는 2019에서 20 시즌의 올해의 수비수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고 레이커스가 우승했을 때만큼 수비적으로 우세하지는 않았지만 30%의 사용률은 레이커스에서 가장 높았고 효율성 면에서는 약간만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노화 곡선입니다. 데이비스는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단식이 정점에 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7년 댈러스가 워싱턴 거래에서 샬럿 호네츠로 상위 2개의 보호픽을 보낼 때 데이비스는 34세가 될 것입니다. 2030년 매버릭스의 마지막 픽 의무,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스왑과 전달될 때 데이비스는 37세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데이비스는 여전히 좋은 선수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올스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단식만큼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둘째, 댈러스에서 데이비스의 적합성은 의심스럽습니다. 센터와 함께 플레이하고 싶다는 그의 모든 코멘트, ESPN의 샴스 차라니아와의 최근 인터뷰 포함에도 불구하고 데이비스는 더 이상 슈팅을 하지 않는 빅맨과 함께 최대한 활용하기에 충분히 플로어를 넓게 벌리지 못합니다. 2020년 레이커스 우승을 향한 3점슛의 38%를 성공시킨 이후 데이비스는 3점슛 성공률이 26%에 그쳤습니다. 건강할 때 매버릭스는 이미 2023년 로터리 픽 디렉 라이블리 이와 발목 스트레스 골절로 인해 라이블리가 없는 동안 선발 선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게포드라는 강력한 센터 2명을 자랑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레이커즈에서 거의 전적으로 센터를 맡다가 댈러스에서는 거의 센터를 맡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다시 워싱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파워 포워드로서 느린 수비수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드라이빙을 하지만 이제 데이비스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윙으로 슬라이드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포스트에서 작은 상대를 상대로 유리할 것이지만 매버릭스가 선발 라인업에서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만큼 충분한 스페이싱을 가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댈러스는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로스터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지만 데이비스와 어빙, 3월에 33세의 나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승리해야 할 절박함이 있습니다. 매버릭스는 빠르게 뭔가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데이비스를 영입하면 이번 시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라이블리와 클레버가 결장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레이커스가 최근에 했던 것처럼 댈러스는 반대 방향으로 추세를 보였습니다. 돈치치가 크리스마스에 쓰러졌을 당시 서부 4위였던 매버릭스는 그 이후로 7승 14패를 기록하며 8위로 떨어졌고 어빙이 뛰었던 13경기에서 5승 8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댈러스가 안정을 되찾고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4개월을 넘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에즈피엔의 팀 맥마흔이 보도했듯이 매버릭스가 돈치치의 컨디셔닝에 대해 우려한 것이 옳았다고 가정해보자. 아니면 그의 인상적인 통계가 그의 영향력을 과장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주장은 패배할 때마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작년 파이널 이후 더욱 그렇다.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댈러스는 여전히 돈치치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었어야 합니다. 돈치치에 대한 공개 입찰의 방해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버릭스는 역사적으로 협상을 조용히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은 전화를 끊겠다는 위협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최상의 패키지를 얻는 것입니다. 댈러스가 이 거래에서 레이커스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 2031년 1라운드, 크네이트, 픽 교환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얻지 못한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돈치치의 바람직성을 감안할 때 매버릭스는 완벽하지 못한 거래를 하는 대신 최대한의 레버리지로 운영했어야 했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되더라도 팀의 소유권에 걸맞은 비유로 댈러스는 돈을 테이블에 남겨두었습니다. 유타 재즈, B. 재즈는 이 거래, 그들의 두 번째 거래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낮은 사치세 앞치마에서 하드캡을 트리거하지 않고는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급여를 트레이드에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이커스는 현재 그 앞치마에서 920만 달러, 두 번째 앞치마에서 160만 달러만 떨어져 있는데 이 거래에서 급여를 합산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드캡이 되었습니다. 후드, 스키피노는 레이커스가 3년차 옵션을 거부한 후 희생양이 되었는데 이는 2023년 드래프트 17위 지명자에게는 이례적인 결과였다. 후드, 스키피노는 신인으로서 제한적인 활약에 어려움을 겪었고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이번 시즌 NBA 경기에 두 번만 출장했다. 재건의 일환으로 유타는 후드, 스키피노를 시즌 내내 볼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후드, 스키피노를 트레이드 예외로 데려갈 재즈는 2025년 2라운드 후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픽, 몇 개를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획득했습니다.